김부겸 후보가 되는 거가 호남은 어쨌든 이게 이기는 유일한 카드라고 하면 선택하면 밀 거예요. 호남은. 예. 그 노무현 문제도 밀었으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 퀘스천이 많지. 예. 그러나 뭐 된다면 본선에서는 굉장히 중도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싸우기 국민의힘에서 옮겨간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일 거예요. 이제 새 뉴3김이다. 그 근데 뉴3김. 우리끼리 그냥 말장난 한 거지. 삼김이란 것 때문에. 우리끼리 아니에요. 이미 모든 언론사에서 지금 다 뉴3김 하면서 받아 쓰고 있어요. 저 여러 번 봤어요. 막 채널A, 뭐 TV조선. 뭐 뉴삼김은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변주로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민주당이 그분이 좀 움직인다 그러고 이번에 낙선하면 공천에서 낙선한 분들이 조금 이제 조직화도 되고 그분들이 김동연이냐 김부겸이냐 뭐 김경수 지사가 있지만 뭐 그보다는 이제 김동연이냐 뭐 김무수냐 사이에 좀 보는 분들 뭐 김경수도 있지만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김부겸 네. 네, 그분이죠. 예, 이분이 굉장히 정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민주당의 불모진 대구에서 당선된 거였잖아요. 그때 상대가 또 심지어 누구였죠? 그때가 누구랑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항구 씨가 안 나오고 나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 수성에 그 아주 가족들이 맞아요. 그 포인트가 그 상대방보다도 대구 중에서도 보수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였잖아요. 그분이 경북고 출신이에요. 상주 출신이고. 그러니까 연구가 거기야 원래. 그분이 원래 거기고. 그러니까 뭐 그분은 유명한 운동권이었고 김부겸 그 정치 일찍 입문했죠. 운동권에서 유명했고 그 꼬마 민주당 그때는 이제 민주당에 원래 쭉 있다가 그 92년도에는 이제 공천을 못 받고 96년도부터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죠. 그분이 군포에 국회의원 여러 번 했고 한나라당으로 옮겨와서 한나라당 옮기고 꼬마 민주당이 이제 원래 뭐 그래서 이해창 쪽으로도 많이 가고 DJ 쪽으로 갔는데 노무현 김정일은 DJ 쪽으로 가고 뭐 그때 뭐 재정부나 등등 다 이쪽 왔을 때 아닙니까? 이부영이나 이렇게 왔다가 다시 한나라당에 탈당을 했죠. 그 독수리 5인방이라고 하는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또 누굽니까 두 분이 안영근 또 한 분 제가 김영춘까지 다 이분들이 다 한나라당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옮겨갔죠. 옮겨간 분들 중에는 그래도 김부겸이 굉장히 물론 이부영도 당의장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김부겸 총리까지 갔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약진을 한 거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왜 김부겸 전 총리를 지금 오늘의 인물 탐구로 결정했냐 하면은 9월 이제 외곽 활동을 시동하겠다라고 하셨고 9월 광화문에 사무실을 낼 예정이라고 하셨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라디오 쇼에도 출연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구나. 와, 저도 금요일 날 우연히 인사동에 밥 먹으러 갔다가 저는 이제 점심하고 거기서 우연히 골목길에서 만나서 누구 만나시러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은퇴한다 그러고 양평에 집 지어놓고 산다 그러고 그랬던 분인데 좀 움직이시는 거는 같고 뭐 방송도 좀 나오시는 걸로 보면 뭔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이분이 언제 처음에 이제 이재명이 당대표 될 때, 이재명 대표가 될 때 그때도 권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땐 때가 아니다. 이미 나가봐야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 게 이재명 대표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못 넘을 거고 총선 전에 비대위 전환이 불가피할 거다. 그럼 비대위 전환이 될 때 떠오르는 뭐 1, 2번 카드 중에 한 분이 김부겸 비대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대위 연장으로 들어가고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지난 총선 때도 결국 비대위 전환이 안 되고 선대위원장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말이 많았어요. 결국 합류했죠. 그리고 뭐 공천 뭐 파동 나는데도 사실 뭐 뒤늦게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세게 발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우려를 얘기하면서 김부겸은 2016년 김종인을 원했겠지만 2020년 김종인이 됐다.
그러니까 2016년 김종인이라는 네. 건 문재인 대표에 이어서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공천도 날리고 막 해서 했고 2020년에는 그 한교안 대표 이쪽으로 와서 한교안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의 그 뭐 3인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뭐 예. 박형준 그다음에 그 숙대 교수 그분하고 3인 공동위원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사실 이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약간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여전히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네. 사법 리스크 덫에 걸린다면 예. 그 다음에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이분이 그러니까 상주 출신의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영남을 뚫고 들어가긴 좋잖아요. 김동연 후보는 물론 충청도가 기반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상 가장 두려운 후보가 바로 이 김부겸 전 총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되는 거가 호남은 어쨌든 이게 이기는 유일한 카드라고 하면 선택하면 밀 거예요. 호남은. 예. 예. 그 노무현 문제도 밀었으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 캐스천이 많지. 예. 예. 그러나 뭐 된다면 본선에서는 굉장히 중도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옮겨간 분이잖아요. 네, 예, 심지어, 그러니까 예.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극체를 딱 완성해서 전선을 딱 지금 저 완비한 와중에 김부겸 총리가 슬슬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모습이 이재명 전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신경을 쓸 수도 있겠어요. 저는 뭐 그닥.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네. 당내에 이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꺾이는 거는 그 법원에 의해서일 거지. 그러니까요. 저 안에 뭐 김동연이다, 김경수다, 김부겸 이런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룰의 변경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1심, 2심에서도 그 유죄를 받아요. 위진교수와 선거법 1심, 2심 대법원 판결만 남아서. 근데 대법원 판결을 안 내리고 있어 만일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지만 미국의 바이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지장애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숫자가 비슷하게 같지만 TV 토론에서 타격을 받고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1심, 2심도 유죄가 되면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교차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보수가 원하는 건 1심, 2심으로 만시장된 이재명을 후보로 끌고 가서 이기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김부겸도 그 중에 하나죠. 이재명을 그 보수가 대법원 판결을 늦추고 있는 거는 상당히 쉬운 후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움직이면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김부겸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한테 지는데 뭐 김부겸을 이긴다. 그러면 뭐 탄력을 받겠죠. 바로 탄력을 받을 거예요. 여당 후보에 대해서 이긴다는 결론이 김동연이든 김부겸이든 김경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내부에서는 그런가요? 어렵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체제가 보이지 않아야지 나의 그 방탄을 계속 더 견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무죄야. 근데 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경쟁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어. 그리고 네. 1대1로 붙는 것보다는 네. 김동연 지사는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럼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김경수가 복수로 나오는 게 절대적인 그 고정 지지층 갖고 있는 분한테는 유리하거든요. 이게 1대1이 되면 또 변수가 생기니까.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나가시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셔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따질 건 따져도 도울 건 돕는 유연성을 좀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누구한테요? 이재명 대표한테. 뭐. 좋은 말씀입니까? 어쨌든 이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 복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야 회담도 억지로 만날 필요 없다. 만나면 실적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야 대표 회담 저는 대통령하고 만남 때도 실망한 게 국민들이 그렇게 바랬는데 그 만난 거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그 희망도 줬어야 되는데 뭐 성과도 별로 없고 그게 없고 이번에도 여야 대표도 너무 성급하게 하니까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안 같은 걸 그냥 정말 한번 딱 발표하면 그 묵직한 걸 놓고 대통령이 주재하에 딱 모여갖고 뭔가 이거 한번 합시다 하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야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조금 그래도
순항하겠죠. 김부겸 전 총리가 우리 박 대표님하고 뜻이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높은 득표율, 윤독주 견제하란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간 내 가로 안에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쟁 중이니까 센 장군. 예, 그 장군 바꿀 수 없다. 우리 안에 균열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 뭐 사법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네타냐후가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흔들렸는데 그때 하마스하고의 전쟁 또 그다음에 지금 헤즈볼라 이란하고 전쟁이 계속 전쟁 중에 장소 안 바꾸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호남도 그렇고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거는 전쟁 중에 어떻게 우리가 내부 균열을 보이냐 이것도 있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비유였습니다.